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에는 어느 문화 속에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 공통성을 모두가 느끼는 정도와 그리고 세기가 차이가 있어요. 문화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학습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신들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언어학습, 두 번째는 뭔가를 느끼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인 두 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인간의 문화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보인다. 무한히 엄청나게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하지만 그랬으니까 가변적이지 않다 이거죠. 가변적이어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가변적인의 명사 형태예요. 그러한 가변성이 일어나는 것은 자, 어떤 거래요? 범위 아니래요. 어떤 범위래요? 바이 앞에 PP 생산되어지는 한계래요. 누구에 의해서?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 또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한계의 범위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네. 문화가 가변적인 건 맞지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의 언어는 이 말의 다른 말이 뭐예요? 다양하다. 이거의 다른 말이 뭐예요? 엄청나게. 됐죠? 엄청나게 다양한 건 맞아요. 어느 정도로 다양할까요? 분사, 소리, 문법, 의미라는 측면에서 differing, 달라요. 자,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다른 모든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국어로 먼저 맞춰봐요.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데 한계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데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에서 만들어진 한계의 범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볼까요? 그 모든 것은, 다양한 모든 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 뭐처럼? 독특한 인간의 능력치. 또 뭐? 성향.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양하지만 달려있는 게 있다. 벗의 의미예요. 양보절이에요. 올도. 비록 뭐뭐지만. 비록 범위 주어져. 소리의 범위. 사용되어지는 소리의 범위. 인간의 언어 속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범위. 동사가 누구예요? extend. 이렇게요.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리의 범위는 많다 그래야 돼요. 지금. 다양하다고 해야 돼요. 맞죠?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봐요. 범위는 펼쳐져 있다. 어디부터? 흡차금, 파열음부터 어디까지? 후두음까지, 후두 폐쇄음까지 굉장히 펼쳐져 있다. 하지만 특유한 말의 소리는 주격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어지죠. 동사는 누구예요? 여기죠. 이렇게 주어 동사죠. 세상의 모든 언어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특유한 소리는 단지 소리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거죠. 소리의 종류는 많지만 의미를 갖고 있는 특유한 소리는 적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수이다라는 거죠. 소리인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진주어의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만드는데 가능한 소리의 일부일 뿐이더라라는 거죠. 의미 있는 소리는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죠. 소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중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된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여기까지는 소리에 대한 이해고요. 뒤에부터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복잡한 관계를. 뭐한 것과 뭐한 것 사이에 특수한 것,
문화에서 특수한 것, 그럼 문화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마다 특수한 것과 또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보편적인 것, 이렇게 된 거죠. 모든 문화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과 문화마다 존재하는 그런 것들, 특수한 것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죠? 완전해요. 선행사가 왜일 때 하우를 적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니치나 대시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in the way, 방식 속에 있는데 어떤 방식이죠? 미국 소년 하나가 있고 이 소년의 친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트 뒤에는 to가 와야 돼요. 리액트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랑 어디에 반응하죠? 애벌레와 양파숲에 어떻게 반응하죠?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이 두 아이들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됐죠? 웨더부터 6위까지인데요. 이제 주어예요. 아니 언제는 선생님이 웨더랑 if가 같다며. 근데 여기는 웨더랑 if가 달라? 주어 자리에서는 웨더밖에 안 돼요. 누구 자리에서는? 웨더절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이제 앞에. 여기선 웨더밖에 안 돼요.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땐 다 돼요. 이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주어 자리예요. 웨더밖에 안 돼요. if 안 돼요.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지 또는 혐오를 느끼는지는 결정되어진다고요. 문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방식. 그들이 배웠던 방식이에요. 배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음식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느낄 수도 있고 이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두 개는 똑같이 존재해요. 어느 문화나. 느끼는 때가 달라요. 문화 때문에. 그런데 기쁨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은 뭐처럼 보여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건 음식을 떠나서 요걸 느끼는 건 똑같아요. 멍멍탕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